자민당을 무슨 극우 정당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자민당은 정치학의 정당론에 나오는 짬뽕 정당으로 봐야 돼요. 자민당을 무슨 극우 정당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자민당은 정치학의 정당론에 나오는 짬뽕 정당으로 봐야 돼요. 이 짬뽕 정당이 뭐냐 도대체.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요, 김영삼, 김대중 후보 연설하는 데 가면은 그 지역에 그냥 수백 메다가 그냥 꽉 찼었어요, 사람들이. 요즘 대통령 유세 나가면 그럽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국민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대통령 후보한테 소속감이나 기대를 걸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념화되기도 하고 인물에 따라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갈라지는 게 굉장히 강하고 소속감이 뚜렷했단 말이야, 좌파 우파 전략에 따지면서.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진화되고 도시화되고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공업화가 되면서 점점 정당들의 역사도 길어지고 좀 뻔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당에 관심이 좀 덜해집니다. 그러면서 소속감이 좀 떨어져요.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좀 관심이 좀 줄어들고 정당에 본인들이 당원이 돼야겠다, 소속감을 느껴야겠다, 이런 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들이 점점 뒤져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정당에 돈을 내고 정당에 후원을 하고 당원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당들이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점점 당원들이 줄어들고 씨부러 우리 돈이 점점 줄어드네. 우리 당들이, 지들이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법을 처리합니다. 지들을 위한 법안, 정당의 국가보조금 보전 법안, 이런 것들을 지들이 살아남으려고 지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당원으로 모시고 어떻게든 이 당원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노력하는 걸 안 하고, 이제 어차피 정당 보조금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우린 집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집권만 하자, 당원 모을 생각 덜 하고 내버려 두고 우린 집권만 하면 된다. 그리고 특정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집권을 하려면 개나 소나 수많은 이익 집단과 카르텔과 특정 성향을 가진 무리들을 현혹시켜서 표파리를 하기 위해서 포퓰리즘 공약을 전락에 내기 시작하죠.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약 내고요.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담배 공약, 담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 아니면 탈모 있는 사람들을 위해 탈모 공약, 별걸 다 냅니다. 이제 점점 당선만 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공약이 짬뽕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좌파 우파가 없어져요. 그거를 카르텔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짬뽕 정당이라고 얘기해요. 복지정책, 안보정책, 보수주의, 진보주의 다 짬뽕 시켜가지고 거대 양당들이 지금 공약 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게 다 표파리에 잘 먹히거든요. 자민당이 딱 그런 정당입니다, 지금. 물론 일본의 자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지금 대부분 이런 카르텔 정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민당의 정당 이념을 보면은 알다가도 몰라요, 저 양반들. 복지정책도 하겠다, 보수주의도 가고, 국가주의도 가고, 군국주의도 가고, 경제 민영화도 하고, 사회복지제도도 할애하고, 지방 분권화, 지방에다가 투자 많이 해주고, 정부가 뭐 대책을 마련하고 뭐 돈 뿌린다 그러고 별걸 다 내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딜 보고 극우라고 하는 거야, 이걸. 포퓰리즘에 미쳐가지고 지들 저 헤쳐먹을 생각만 하는 새끼들이지. 너무 좀 안 좋게 얘기했나? 여러분들, 이건 극우 정당이라고 하면 안 돼. 게다가 일본에는요, 자민당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예비 지역 정치꾼들이 줄 서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민당만 들어가면 먹고 들어간다, 당선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자민당 당중앙에서 알아서, 자민당 중앙에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일본의 각 지역의 구의원, 아니면 도의원, 광역시 시의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중에 자민당 들어가려고 살치고 댕기는 사람들 엄청 많아. 지금 일본 정치는 이제 야당, 자민당이 아닌 정당에 들어가느니 아싸리 내가 지금 당장은 자민당에 못 들어가도 나중에라도 자민당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 가서 정치하는 게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당선이 되니까요. 지금 당장 욕심부려가지고 자민당이 아닌 야당을 통해가지고 선거에 나가봤자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 자민당 공천 받으려고 지금 줄 서 있는 인간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일본 열도 전국에 자민당에게 사바사바하고 선거철만 되면 자민당을 위해 봉사하고 자민당 뽑아달라고 난리치고 댕기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카르텔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진짜 간다고 개인적으로 보살이야, 진짜 보살.
자민당의 포장지라는 걸 고지고대로 다 들어줘요. 예를 들어 오일 쇼크 아시죠? 중동아랍 국가들이 잠가라밸배해가지고 석유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전 세계 경제 박살나지 않습니까? 일본의 당시 자민당 정부도 개박살이 났겠죠.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당시에 70년대에 지방 보조금을 줄이고 공공사업 줄이고 사회복지 줄이고 다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줄입니다. 그러면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국민들의 자주적 발전을 통한 새로운 일본식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감투를 씌웁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도대체 이게. 정부가 지들이 돈 없어져가지고 지시를 줄여놓고 뭘 갑자기 국민들이 자주적 발전을 해. 국민들 스스로 자력갱생하셔서 새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일본형 복지사회론이라고 감투를 씌워요. 근데 이게 먹혀. 왜 그러냐면 일본은 옛날부터 국가가 개개인들의 삶의 복지와 사회 전반을 다 알아서 해주질 않았어요. 각 지역별 가족들끼리 부족들끼리 아니면 그 영주 아래의 카르텔들끼리 지들이 알아서 다 했어야 되지 정부가 일일이 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야.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징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지역의 마을 공동체나 이장들 포섭해가지고 국민들 선동해서 군인들 끌고 가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아 국가가 그동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힘을 써줬는데 국가가 어려워졌고 이제 우리들 스스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씨부레 나한테. 어? 아니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이제 술 먹고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일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이나 그 경제개발 5개년 했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그 양반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노인층 중에서는 향수나 그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1970년대의 일본 국민들도 정부가 본인들을 위해서 1960, 70년대에 빠른 경제성장을 실제로 하기도 했거든요. 일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고마움을 느끼고 이제는 좀 지출 줄이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집권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머리가 좋아 참 자민당이. 게다가 일본은 내부 정치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북한이랑 통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세요. 개판 날걸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북한이랑 한국이 통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았어. 일본 사람들한테. 그럼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하든가 말든가. 하든가 말든가야. 일본의 내부 정치는 그렇게 싸울 이념적인 어떤 논쟁이나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민한 그런 정치 주제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야 지금. 끽해야 평화헌법 개헌할 거냐 아니냐 이 말이요. 뭐 그 외에도 있기는 있어요 짜잘하게. 우리나라처럼 정당과 정당들이 첨예하게 반대가 돼가지고 서로 얘는 A 얘기하고 얘는 B가 얘기하게 되는 이런 게 별로 없고 어떤 특정 이슈가 있으면은 얘네도 애매하고 얘네도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다가 눈치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공약을 그래서 걸어도 선거철마다 자민당이나 자민당 아닌 애들이나 거기서 거긴 거야. 우리나라도 요즘 거기서 거기죠.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 거대 양당 있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 뭐 미국과의 관계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게 지금 거대 양당들은 크게 다르잖아요.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일본은 그럴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국내 정치에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이 있고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면 그냥 좋은 거지. 그 따라가요. 그럼 결국 또 뭐죠? 문제 안 터지면 자민당이 쭉 뽑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의 투표율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요 참의원 중의원 선거들 있잖아요. 2012년 것까지만 볼까요 우리가? 요 10년 한 거 평균을 내보니 53.7입니다. 투표율이 53.7이에요. 한국도 투표율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일본은 더 낮아요. 한국은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투표율이 70%가 넘어요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이게 요 근래 있었던 우리나라의 투표들인데 19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다 평균 내면은 우리나라도 높은 편이 아니야. 한번 평균 내보자. 59.4네요. 일본이랑 6%밖에 차이 안 나요. 굉장히 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중요한 선거가 뭡니까? 일본의 대통령 총리를 뽑는 선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거. 근데도 투표율이 5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의원만 따로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중의원만 따로 계산하면은 2012년 중의원 59.32 그리고 52.66 그리고 53.68 55.93 55.39네요. 총리가 선출되는 그 중요한 선거가 55.39%입니다. 최근 10년 안에 있었던 중요한 선거만 보면. 근데 우리나라 대선 어때 지금? 18대 돼서 75.84 19대 20대 77, 77이에요. 대통령 뽑는 거랑 국회의원 뽑는 게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한국의 국민들은. 근데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총리를 뽑는
뽑는데도 근데도 낮다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 국가잖아. 중의원들을 일단 뽑고 그 중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총리가 뽑힌단 말이야. 근데도 평균 최근 10년 동안의 중의원 선거 투표율이 55%밖에 안 된다. 왜? 어차피 자민당이 될 거니까. 자민당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야당이 그렇다고 자민당보다 훨씬 더 낫고 뭔가 뭐 비전이 보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 그냥 투표 안 하고 가만히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자민당에서 큰 스캔들이 터지면 그때 가서 야당을 뽑는 거죠. 최근에 아베 와이프 스캔들이 있었어요. 2017년에 사학법인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는데, 아베 와이프도 뭐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2017년 2월에 있었는데 2017년 9월 28일 중의원을 해산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베가 처음엔 버틴 거야. 터졌는데 괜찮을 거라면서 버텨요. 버티다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바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해산시키기 직전에 자민당이 몇 석이었냐면은 291석이었어요. 해산 이후에 자민당 몇 석 됐을까? 아베의 사립학교 스캔들까지 있었습니다. 284석이 됩니다. 어떠세요? 한 7석 날아가고 쇼부 보지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사립학교 딱 묻고 7석 나가리 시킨 다음에 바로 그냥 또 우리 자민당이 다수석으로서 그냥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을 잘 헤쳐먹을 때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이슈가 터지고 국민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일이 더 커지고 많이 퍼지기 전에 국가를 새롭게 뭐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런 명분을 만들고 구실을 만들어서 그냥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4년 동안 해먹을 기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산하면 284석이 되면 지금 291석에서도 한 7석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7석씩 날아갈 때마다 짜증나잖아. 내가 어떻게 당선된 건데 저 중의원이 일본에서. 난 그래서 자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을 줄 알았어요. 중의원 해산이. 근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땡큐야. 내 정치 생명을 알아서 연장시켜주잖아. 물론 내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다시. 그러나 나중에 그 다음 선거에서 또 붙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민당에만 내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특정 스캔들 섬기거나 그러면 중앙당에서 알아서 국회 해산하고 그 총리 나가리만 시키고 다시 총선하면 다시 선거하면 또다시 자민당 의석수 꽤 많이 안 줄어들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고, 저 중의원 해산된 이후에 낙선한 의원들도 그 다음 선거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어차피 또 해산될 거니까 좀 이따가 그때 가서 또 나가면 되지. 게다가 일본의 문화가 있잖아요. 일본의 국민분들은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일본의 국민들은 왕이나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면은 함부로 감히 국민 따위가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나대는 걸 안 좋게 생각해요. 누가 밖에 나가서 들어눕고 시위하겠습니까?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만 설치고 댕기는 정치병 걸린 애들이 일본에도 많은 거야 지금. 넷 우익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뭔가 기존의 질서를 박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이 있어요. 일본 문화야 그게. 좋게 조화롭게 가길 원해요 대부분. 그 조화롭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일본 세상에서 1000명 정도가,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A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불만이 상당히 있어. 근데 대부분의 일본 인구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불만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입 다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조화를 깨는 거니까요. 지금 나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군말 안 하는데 내가 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시끄러운 일을 만드는 건 이 국가에 조화롭지 못하고 사회에 조화롭지 못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일본의 연예인 누구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어. 그 연예인을 누가 때렸어. 그러면 그 연예인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 자식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만들어져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나라야. 조화를 깬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일본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긴 하지만 인권, 노동권,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 아니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민주주의적인 의식, 이런 게 일본의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어왔던 문화들 때문에 발현이 안 돼요.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자유가 보장된 나라고 여러 가지가 이제 민주적인 질서와 제도가 들어선 나라인데도 그 법과 제도를 벗어난 저 국가의 옛날부터 있던 전통적인 문화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돼야 되고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시돼야 되고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현재의 세상에 시끄러운 일을 만들면 안 되고 개인이 현재 사회에 조화를 깨는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가 더 올바를지도 모르겠어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되고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시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개인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각자가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일본 가면은 그 원인 본질적인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의 당연한 질서와 별 탈 없고 잘
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아무도 불만 제기 안 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토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화를 깨는 거라서. 이런 문화권에 있는 일본이란 국가가 새로운 정당의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뽑히겠습니까? 자민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과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치가 뽑힐 가능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민당이 똥을 싸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겁니다. 자민당이 나라를 팔아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유연하게 포퓰리즘을 하고 국민들 귀가 달콤하게끔 감투도 씌워주고 포장질도 하고 이러면서 총리들이 지들 멋대로 해산시키고 중요한 해산시켜서 총선 새로 하고 일본 전역의 수많은 세력들과 카르텔들이 자민당에 빌붙어 먹고 그래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에서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개헌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자민당이 진짜 큰 똥을 싸지 않는 한 일본의 이런 정치 문화 정치 상황은 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일본헌법 제7조에 중의원 해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천황은 국회를 소집하고 중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권한을 일본 총리에게 위임한다예요. 즉 총리가 천황을 등에 업고 지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황이 실제로 본인의 천황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일본의 내각, 일본 총리 정부의 승리 있어야만 천황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황은 지금 일본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이고 일본의 국민들이 천황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신성시 여기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총리나 정치인들이 천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나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천황을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로 일본의 정치인들이 천황을 좋아했다면 천황각하께서 직접 정치를 하셔야지 왜 저희 같은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정치를 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하지. 아 그리고 일본의 이 민주주의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진짜 대박인 게 있어. 일본이 민주주의 제도가 이상한 나라라고 소문이 자자한 나라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의 국회의원은요 선거에서 떨어지잖아요. 다시 당선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